결혼 준비하시면서 가장 많이 되는 고민이 이제 신혼집이죠. 집을 사야 하나 아니면 전월세로 살아야 하나. 집 사면 최고인데 돈은 없고 그러다 이제 전세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 재테크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았어요. 전세 살다가 사기당할 수도 있고 월세 살면서 투자해야지. 투자 안 하면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전세 살면 안 되는지. 그런데 지금 저는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신혼집도 전세로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도 잘 살고 있습니다. 자산도 쌓아가면서. 무조건 전세는 안 된다. 월세를 살아야 한다. 아니면 집을 사야 한다고 하는데 수학 공식처럼 정답이 딱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장단점이 있죠. 제일 중요한 건 현재 나의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산을 가지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에 무리 되지 않는다면 집을 사는 건 가장 좋은 선택이죠. 그런데 전세로 사냐 월세로 사냐를 고른다면 현재 나의 상황과 목표에 따른 계획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살면 장점은 2년 후 다시 돈을 돌려받는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월세가 아닌 전세를 택하는 가장 큰 이유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화폐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종신형 보험이 대표적이잖아요. 30년 동안 보험 넣으면 만기 시에 넣은 거 그대로 돌려준다고. 그런데 이게 정말 나쁜 사기꾼들 같아요. 지금 넣은 100만 원과 30년 후에 돌려받을 100만 원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텐데 기업이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손해보는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세 살지 말라고 하는 거죠. 2년 동안 돈이 쉬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거시경제가 어떤지 주식시장이 어떤지 다들 아시나요? 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지금 돈 많이 버셨나요? 못 버셨다면 아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아는 사람들은 지금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든 돈을 많이 벌고 있죠. 이런 것처럼 신혼집을 알아보시려는 신혼부부 대부분은 경제관념이나 부동산 흐름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물론 결혼 전부터 알뜰살뜰 돈을 모으고 경제관념이 제대로 잡혀 있다면 최고이지만 지식도 없는데 월세 살면서 투자한다거나 아무 집이나 사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돈은 있는데 지식은 없는 사람이거든요. 돈 쓰는 건 정말 쉽기 때문이죠. 그러다 초심자의 행운으로 돈 벌면 다행이지만 만약 잃기라도 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전세 살면 초반에는 돈이 쉬고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낮은 이자로 전세 대출 받고 이걸 잘 이용한다면 저축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동시에 재테크 공부도 한다면 어설프게 투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일 겁니다. 이후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월세든 매매든 아니면 다른 투자 방법으로 자산을 쌓든 그동안 손해봐왔던 돈을 불려가는 거죠. 이게 비록 남들보다 느려 보이더라도 안전하게 자산을 쌓아가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세를 살더라도 임대주택이나 신축 아파트는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신혼은 좋은 곳에서 해야 된다면서 외곽 신축, 전세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이 행동은 근데 좋지 못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돈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개인의 선택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축 아파트 살면서 기회비용은 날리는 것보다는 다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신축 아파트 정말 좋습니다. 저도 신축 아파트 사는 게 최종 목표고요. 그런데도 저는 30년 다 돼가는 구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 안 좋은 곳에서 좋은 곳은 갈 수 있지만 좋은 곳에서 안 좋은 곳으로 가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특히 부동산은 먼지 많고 차량 많고 강남에 가까울수록 집이 비싸지는데 이런 곳들은 대부분 구축이 많죠. 신축은 당연히 너무나 비싸고요. 그러니 어설픈 외곽 신축 가는 것보다 세권 소형 아파트로 한번 시작해보세요.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절약하고 가성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아니면 살고 싶어도 못 삽니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좁은 곳 살면 멋있는데 나이 들어선 마지못해 좁은 곳 가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리고 임대주택에 전세로 살려고 하는 분들, 물론 임대주택 저렴하고 오래 살 수 있어서 좋죠. 돈도 더 모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낀 돈으로 해외여행까지 저축을 더 하시려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생각과 행동이 다르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경험을 못 한다는 건데 전세 살면서 공부도 같이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같은 분위기가 대표적이에요. 임대주택 살면 오랫동안 이사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임대주택 안 살면 2년에서 4년마다 이사를 해야 하죠. 보증금을 올려주거나. 근데 전세 구하려고 해도 요즘에는 매물이 없어요. 보증금 올려주려니 1, 2억씩은 올라버리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 자체가 다 경험이죠. 자연스럽게 나의 상황을 되돌아볼 수 있고 더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 하고 공부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도 실제로 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고요. 맞벌이 부부를 1년에 4,000원 들어 모았었거든요. 전세 살면서. 이걸로 투자도 하고 경험도 쌓아왔고. 근데 만약 내가 월세를 살았다면 이 정도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 쉽게 투자를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돈도 모을 수 없었을 것 같고. 그러니 무조건 전세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현재 나의 위치를 되돌아보고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렵게 모은 소중한 내 돈 잃지 말고 어떻게 자산을 쌓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신혼집 후회 없는 선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